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 토론 1022회 총선 D210 민심의 향방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현재의 정치 동향에 대해 논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점은 지난 1년 반의 정부 평가와 내년 총선 평가에 모아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새로운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여론조사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박성민 패널은 정치 컨설팅 민의 대표로 꽤 오랜 시간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치 패널로 나올 때는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활동에서는 이명박, 안철수 후보 등과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오늘 토론에서는 주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전국에 대한 견해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시영 패널입니다. 박시영 패널은 주식회사 박시영의 대표로 이전에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을 역임한 적도 있고 월드 리서치의 이사로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분석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현재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번 1년 반의 정부 업무 수행으로 보여지는 특징과 평가가 진행되었는데요. 박성민 패널은 정부의 청와대 이전과 도어 스태핑 같은 초기 탈권위주의 시도를 언급하면서 그 시도는 좋았지만 이로 인해 지지도를 잃고 권위도 잃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권위는 여러 외교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평가했고 기자회견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라고도 부연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권위에 대한 분석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안건에서 문제는 정부가 탈권위를 추구한다고 표명하면서 권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지자들에게는 더욱 권위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겠지만 중도적이거나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있던 권위도 사라지게 하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패널은 이어서 대통령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탈세계화, 신냉전 기조에 맞추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념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어 지지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에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토론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념이란 것이 무엇인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는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념이라기보다는 당파 구분의 지표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거대 양당이 진보와 보수로 분류되고 지지자들도 이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당파의 분류지 결코 이념의 분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은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고 당파를 초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이슈에 있어서 다른 당파의 사람이 같은 이념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이번 정부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라는 이념 정치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이 자유 그 자체를 중시했던 고전 자유주의인지 이후에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복지 시스템과 정부 개입이 좀 더 강화된 수정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인지 아니면 다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인지도 굉장히 모호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이념 정치에서 분명했던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공산주의가 있고 이들을 신봉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냉전식 논리 혹은 전제주의적 논리만이 정부 자유민주주의 옹호에는 담겨 있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정치는 이념 정치가 아니라 당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는 기존 대한민국의 당파 정치가 이어져서 악화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시영 패널은 이런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공무원들의 경직적인 태도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를 상급자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세를 보인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현상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고 어떤 정부든 상급자는 각자의 책임을 지고 하급자는 이를 믿고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 문화가 구축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런 정부 평가에 이어서 각 패널은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논평했습니다. 두 패널 모두 동의하는 것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여론 동향이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고정층 35%가 유지되고 야당을 지지하는 고정층도 일정 부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두 패널 모두 현재 정부 정책이나 행실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여당의 전략은 이 고정층만을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두 패널은 보았는데요. 다만 중도 여론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이 달랐습니다. 박성민 패널은 야당 역시 야당의 몇몇 리스크로 인해 중도층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반면 박시영 패널은 그에 비해 정부와 여당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철저하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제3지대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현 체제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두 패널의 분석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중도층이 더욱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는 확실한 당파성을 지닌 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중도층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놓치는 중도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도표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건전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의 경험과 지식, 생각을 바탕으로 각 당에 대한 지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모습은 충분한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맹목적인 모습은 국민이 정치인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선거에서의 모호함을 버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당과 정치인을 선택하게 되든 그것은 자신이 고민한 결과이고 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를 건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시위나 정치 참여 활동을 모든 국민이 할 수는 없고 강요할 수도 없지만 평소에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정치에 대한 생각을 기르고 이를 투표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분 토론을 비롯한 토론 방송, 정치 평론 방송의 진정한 기능은 이런 생각의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상 정치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정치 환경 역시 자연스럽게 건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